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와 시장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민주당 출범 이후에 이제 기술주가 약할 거라 그러지만 테크주가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어서 궁금하고요. 국내는 또 코스닥 강세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점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저께 장중에 1.4% 정도 하락을 하다가요. 낙폭을 다 줄여서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상당히 강세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죠. 네, 미국 시장이 현재 호재가 1조 9천억 불에 대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약간 호재보다 악재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뭐 해도 안 해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봐야 되죠.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전체를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을 이끌어온 것은 아시겠지만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원에 가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 시장은 거의 다 못 올랐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감세가 증세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시장이 4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간 것이 연준이 아니었다. 연준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연준이 유명무실했죠, 거의.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불러다가 금리 인하해? 그럼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해? 그럼 양적 완화를 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코로나 때는 뭐 한 번에 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연준의 의장 출신이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권이 연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냥 고삐 풀린 말가처럼 미국 시장을 놔뒀는데 이제 고삐를 잡아채야겠죠. 아마 잡아채기 위해서 자넷 옐런이 비트코인을 먼저 얘기한 것 같고 연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겠죠. 지난번에는 뭐 2022년, 23년까지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고 바이든은 정치가죠. 트럼프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인이었죠. 바이든은 결국 그 분야의 권위자들한테 맡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 이제 시장이 연준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할 거냐, 또 자넷 옐런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난 게 뭘까요? 다우죠. 나스닥 같은 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다우만큼은 거의 기술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우를 요즘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선에 걸려 있고 이게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하면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4,000포인트 여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보니까. 4,000포인트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죠. 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기 돌파하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돌파가 된다면 상당한 강한 장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서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달에 이 상태로 끝나느냐, 이 상태로 끝나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음봉이 나와서 쌍대가 될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왔지만은 1조 9천억 불이라는 호재를 가지고도 돌파를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상태로 이달에 끝난다면 다음 달에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어쨌든 연준은 아시겠지만 그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과거에 뭐 서프라임 모의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아시는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항상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공격적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위기인가요? 사실은 미국 시장의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얘네는 위기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지수가 많이 흔들리냐 안 돼. 이거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많아요. 근데 지수로 보면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위기라고 생각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그럼 흘러갈 거라는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조절을 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벌써 자넷 옐런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면 4년 동안 트럼프의 의지대로 가서 시장이 마음대로 갔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시장을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곱벌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곱벌스 요즘 그 개미들이 엄청 샀다고 하죠. 개미들이 뭐 엄청 샀다고 합니다. 곱벌스라는 게 뭐냐면 2X 인버스예요. 선물하고 연결된 거예요. 인버스하고 턴버스 약간 다르죠. 그래서 지수 따라서 2배씩 움직이는 거죠. 이게 선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행보를 하게 되면 풀이가 까져요. 그래서 많이 내려와요. 지금 이제 원체 많이 내려왔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12,0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2,000원까지 6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게 만약에 1,000원 밑으로 가게 되면 동전주가 되기 때문에 뭐 액면병합 얘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LP들은 좋잖아요. 거래 명분서 뭐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만만하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많이 샀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럼 지금 자리가 살만한 자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조건 하나 겁니다. 지수가 3,265, 66이었죠? 얼마 전 고점. 이거 안 넘는 선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연봉이 다 뚫려버리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목표치 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세 번째에서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뚫리면 세 번째에서 아마 보는 거를 아마 시장이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곱벌스 기준으로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3,265를 찍은 자리가 기술적으로 근거가 있는 자리예요. 코스피로 보시면 3,266의 근거가 왜 있냐. 이 주봉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올라간 만큼을 요 조정준 여기서 딱 한 번 오른 거예요. 그게 3,285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근거가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기가 만약 돌파가 되면 이제 시장의 근거, 주가를 질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 연봉까지 뚫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곱벌스가 완전히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곱벌스에 들어가신 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변동성 상승이 엄청 크잖아요. 어저께도 조정이 들어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해놓고 아침에 시초가 때려 올려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3,200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렸잖아요. 오늘 또 한 41포인트 빠지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3,266이 한 번에 못 넘어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영원한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해볼 만한 자리는 맞는데 그래도 그 자리만큼은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3,250이 3,266까지 갔다가 주가가 이제 좀 밀리듯 하다가 3,050 살짝 깼다가 다시 3,200 올라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버블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논하죠. 버블이냐 아니냐. 그럼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뭐 완전 버블인데 이거는 너무 심한데 과거 버블 양상으로 보면은 막판에 뭐 종목들 투기장처럼 막 끌어올렸다가 무너뜨렸다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장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3,250이 넘어가면 기본적 분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함정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삼성전자가 3만 원 간 거는 뭘로 설명할 건데요? 기본적 분석으로. 설명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30만 원 갔다가 5만 원 간 거 그거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이 되나요? 안 돼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이 안정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 기본적 분석을 씁니다. 그 기본적 분석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퍼하고 PBR입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때 미국이 퍼가 24.5배, 현재 24배 됐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퍼가 뭐 한 14배 정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PBR이 1.2. 그러니까 과거에 버블이 났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간 적 있잖아요. 2007년도 이걸 봤을 때 뭐 PBR 기준으로 지금 저평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만약 돌파해서 가버리면 그걸 인정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뭐 빠질 때는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한계가 거기 있거든요. 주가가 폭락해버리면 기본적 분석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그 가치만큼은 다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점에 사서.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 얘기만 해드릴 겁니다. 3266이 넘어간다 그러면 다 같이 미쳐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잖아요. 시장이. 개미들 오늘도 한 1조 이상 사고 있어요. 약 1월 달에만 개미가 14조, 15조로 삽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개미가 사면은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약 14조 살 동안 개미가 사는 날 주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개미들이 물량 받는 거죠. 그들이 만약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 실패한다면 24조는 뭐가 될까요? 매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곧버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공격적 주식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확인하면서 매매해서 나쁠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는요.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돌파가 됐어요. 거의 다 돌파가 된 상태고요. 다만 현재 이 자리는 월봉에 아주 중요한 저항대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리질 못했네요.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다음 달에 어떤 캔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다음 달 해봐야 이제 3일 남았죠. 3거래일 지나면 끝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까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다음 달에 음봉이 나온다면 3266이 꼭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일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